자, 그래서 이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한 세대에 속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한 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무섭죠. 아까 그래서 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 5개 주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무섭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큰아들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 나면서 갑자기 우리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조합원으로 봐주겠다라고 한 내용 난 몰랐고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팔래요라고 해서 동네 부동산 갔어요. 동네 부동산 가서 사장님 나 이거 빌라 갖고 있는데 팔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도 재개발 잘 몰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홍길동 씨한테 재개발 구역 안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이 큰 아들이 갖고 있는 집을 홍길동 씨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큰 아들의 주택을 매수한 홍길동 씨는 어떻게 조합원 자격이 될까요?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홍길동 씨가 단독 전체 공유된 주택들을 한꺼번에 이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하나 조합 보던 거를 따로 양수하게 되면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2012년에 민원인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 각각 보유한 A, B, C, D가 1세대에 속한 중 A, B, C, D 4명이 같은 세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세대에 속하는 갑이 C로부터 C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앞서 살펴봤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이 내용이죠. 여러 채 한 세대원이 그러니까 지금 A, B, C, D가 같은 세대원이었고요. 이 C의 소유의 주택을 갖다가 홍길동이 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은 단독 조합원이 되냐 아니면 이 세대랑 같이 묶여가지고 공동의 여러 명에 대해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이 되느냐 별도의 조합원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이 질문 법제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C를 양수한 갑은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우리 보면 이혼이라든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의 세대원,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대원이었지만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 분가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면 자녀도 이제 19세 이상으로 단독 분가하게 되면 별도의 조합원으로 단독 조합원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수하게 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이었고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자녀의 분가도 그렇게 봐주는데 이것도 별도로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갑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갑이 분양 신청하게 되면 단독 조합원으로서 지금 아까 1주택을 공급한다.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 조합원으로서 별도 분양 신청해서 별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한 세대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물건은 양수를 하셔도 조합원 지위에는 크게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생겨서 걱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 조합에서 뭔가 딴소리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법제처 12-0468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아니다.
한 세대원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단독으로 양수한 나는 단독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에 따라서 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아서 단독조합원이 된다. 그렇게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명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요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이 가진 여러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의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조합원 자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고 실제로 앞으로 사고가 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돼요. 39조 1항 3호, 과거에는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라고 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사례가 이겁니다. 자, 우장산 씨가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을 보러 갔더니 토지하고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물건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이었고, 그래서 요걸 하나 샀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고 나서 있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급매가 나왔다라고 해서 다세대 주택을 하나 더 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A라는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걸 양수한 거고, 이거는 B라는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걸 양수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물건인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우장산 씨가 A 거, B 거를 소유하면서 조합원이 일종의 합쳐지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럼 우장산 씨는 각각 분양 대상자, 그러니까 두 개의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나밖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좀 억울하겠죠. 2주택 두 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3개,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주택은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2주택 공급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2주택 공급에 대한 규정은 지금 한 사람이 두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두 개를 준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큰 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액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연면적이 아주 큰 경우에는 조합 재량에 따라서 2주택을 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원칙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분양 대상자가 이 두 개를 받을 수가 없고 전체에 대해서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우장산 씨가 그래? 나 이거 두 개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줄 알고 A로부터 하나, B로부터 하나 사가지고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내게 한 채 한 채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매봉산 씨한테 팔아요.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 빌라 같은 경우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팝니다. 그러면 이 빌라를 매수한 매봉산 씨는 별도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초에는 A 조합원 걸 우장산이 양수한 거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B 조합원 것을 우장산 씨가 양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였던 건데 한 사람이 한동안 소유하긴 했지만 바로 나눠서 소유하게 되면 이걸 양수한 매봉산 씨는 B의 조합원지를 양수한 걸로 봐서 단독 조합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아까 39조 1항 3호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우장산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주택 중에 하나를 매봉산이 소유를 하게 되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두 명이 소유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서는 우장산하고 매봉산이 각각 소유하게 되는 거죠.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2010년 2월 22일 날 법제처 10-0010 요 해석에 보면 이제 그 답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19조 1항 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법제처 해석 내였고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이제 생겼는데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에 대한 이게 이제 2009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 말이 많았냐면 이게 결국 분양 대상자가 각각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왔냐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서 질의 회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랑 분양 자격은 상관없는 거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개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냥 그걸 양수해서 관리처분계의 기준일, 우리가 이제 분양 신청 받는 마지막 날을 관리처분계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만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별도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하면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 사람의 조합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개의 물건들을 각각 나눠서 조합 설립 인가에서 인가 이후에 나눠서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 한 명이 조합원 여러 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조합원 여러 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되게 안 좋아. 일종의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때 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제처에서 이 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도 서울시도 이 법제처 해석이 맞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라고서 이제 번복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말을 바꾼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해석이 2월 달에 나오고 나서 6월 달에 당시에 보면 3억짜리 집이 물딱지된 사연은 해가지고 당시에 이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난 건데 소유한 지 수십 년 된 독립가구도 입주권을 하나로 취급해 한 채는 현금 청산되는지는 까맣게 몰랐다. 이 개정안 때문이다. 이게 당시에 사고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재개발 구역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헐고 빌라를 지은 거예요. 근데 빌라가 분양이 잘 되면 좋지만 빌라는 이 재개발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잘 분양이 되는 주택들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미분양되니까 그냥 한 주인이 떠안아서 여러 채를 들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고 애초에 집을 지으면서 다세주택으로 져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나눠서 구입해서 이렇게 각각 소유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뭐 국토부에서도 당시 해석할 때는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팔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법제처 해석이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한 사람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 소유한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청산되거나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되고 이 내용에 따른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없거나 여러 명에 대해서 하나의 공급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조합에 가서 매도인이 이 재개발 구역 내에 다른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걸 양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단독 조합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하자 없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해야 되는 게 되게 큰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2010년도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소유자들은 황당했겠어요? 안 황당했겠어요? 황당했죠. 예. 아니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니들이 2010년에 갑자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오면 그 이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이해관계인들, 관계자들이 이 국회 가서 시위도 하고 이 도시정비법 관련된 내용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게 어딨냐. 기존의 국토부에서 해석 잘못해준 걸 믿고 산 사람들은 대체 왜 억울하게 청산자가 되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11년도에 가서 결국은 일부 구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2009년 2월 6일 날 개정됐던 법률에 대해서 2011년 9월 16일 날 부치기 경과 규정으로 해서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2011년 1월 1일 전,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어떤 일종의 경과 규정을 둬서 구제해주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2011년 1월 1일 전에 만약에 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여러 명의 물건 같은 경우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종전조례로 따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2011년 9월 16일 날 개정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2월 31일까지 또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줬어요. 2011년 1월 1일에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게 되는 사례, 앞으로 거래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 건물의 소유권 이렇게 갖고 있는 각 목의 합이 두 개까지 가진 소유자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걸 양수한 양수인은 별도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별도의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요 경과 규정을 2011년 9월 16일 날 추가를 해줍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2011년 1월 1일 전에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각각 나눠서 서달산하고 매봉산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전에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우장산이 각각 나눠서 판 거니까 요거까지는 이 경과 규정 제10조 그러니까 이 부칙 법률 제9444호 제10조 1호에 따라서 각각 서달산도 매봉산도 단독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요 사이에 거래한 것들 요 같은 경우는 아까 각목의 합이 2까지는 요거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 조합원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장산 씨가 거래한 게 201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이 사람이 2개 갖고 있었는데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단독 조합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 떼봐가지고 거래한 날짜들 있잖아요. 언제 거래가 됐는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점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11년 1월 1일에서 12년 12월 31일 사이라고 하면 그때 사람이 몇 개 갖고 있었는지 찾아봐가지고 별도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었던, 내가 양수한 물건이 여러 개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양도한 시점 자체가 2011년 1월 1일 전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2개까지는 그런데요. 이 3개부터는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거래 이력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당시에 건축물의 합이 예를 들어서 3이었어요. 2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가진 사람 것까지는 양수하면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된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줬는데,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양 대상자를 정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음표고요.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건지 등등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라고 하면 사실 거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미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재개발구역의 물건을 매수하실 때에는 내가 매수하는 당시에 앞에 나한테 양도하는,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서달산 씨 거의 물건을 사는데 서달산 씨는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주택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재개발구역 안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는데 나한테 매도하는 사람이 매봉산 씨인데, 나한테 매도할 때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재개발구역에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물건만 갖고 있었던 걸 내가 양수한 거니까 난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 두 분의 물건은 이 앞전에서 보면 우장산 씨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각각 나눠서 판 거잖아요. 그걸 그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미 2단계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2단계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개별 조합원이 될 수 없게끔 묶여버린 거잖아요. 묶인 상태에서 내가 이후에 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개별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가 난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앞전을 따져서 조합원 지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여러 개를 나눠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합 가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이걸 얼마나 책임 있게 확인을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여러 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또는 조합에서는 보통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조합원 연번을 둬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이 갖고 있는 그 재개발구역 안에 소유 물건들을 정리들을 해서 조합원 번호에 몇 번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에 가셔서, 가급적이면이 아니죠. 필히 조합에 가셔가지고 조합원 지위 하자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용을 조금 체크를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양도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게 양도한 시점 자체가 2011년 1월 1일 전이라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011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 것까지는 양수를 하더라도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등기부등본상 거래된 이력을 따져서 조합 가서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이 서울 안에 재개발구역 안에서 이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 2011년 12년 말 사이가 부동산이 되게 안 좋던 시절이거든요. 경기가 되게 안 좋던 시절이라서 재개발 투자하려고 매수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재개발구역 안에 한 사람이 여러 개 강목의 합이 뭐 2 이상 갖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이 이 시기에 나눠서 판 경우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없고가 이 내용에 따라 갈리는 건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일단은 뼈대는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원 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싶으면 진짜 그런 물건, 뭔가 조합 가서 물어봤는데 이분이 여러 개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피해가는 게 상책이죠. 저도 이 강의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도 너무 난해하다. 실제로 난해하죠. 그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실무적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법령은 그렇고 보시다시피 되게 땜빵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도 뭐 재당첨 제한 이런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명쾌하지 않게
법은 만들어놨는데 해석 요청을 하면 해석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런 사례들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싶은 물건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밖에 저도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